오늘 시장은 겉으로 보기엔 그냥 살짝 식은 정도였는데 안에서는 꽤 요동이 있었던 날이야. 동시만기랑 코스피 200 정기 변경, 거기에 오라클발 AI 버블 논란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꽤 커졌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자. 첫 번째는 지수 흐름이야. 코스피는 아침에 4163선에서 출발했어. 장 초반에는 4170선까지 살짝 위로 올리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오라클 이슈랑 동시만기 수급이 섞이면서 한때 4103선까지 밀렸지. 결국에는 4110선에서 마무리하면서 고점 대비로는 꽤 내려온 느낌이야. 코스닥은 940선에서 출발해서 위로는 943선, 아래로는 929선까지 왔다 갔다 했어. 종가는 934선으로 지수만 보면 그냥 약보합 정도인데 안에서는 2차전지랑 반도체가 같이 눌리면서 체감은 더 나빴을 거야. 두 번째는 시장을 움직인 요인이야. 오늘 시장을 움직인 요인은 크게 4가지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파월 의장 발언, 오라클발 AI 논란, 그리고 동시만기 수급 이슈 같은 것들이 있었어. 먼저 미국 쪽부터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내렸지.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에서 3.75%로 낮추면서 벌써 3번 연속 인하야. 점도표에서는 2026년이랑 2027년 인하 횟수를 각각 한 번 정도로 보는 분위기라 위원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속도에 대한 이견이 좀 드러났어. 다음으로 파월 발언이 시장에 힘을 좀 실어줬어. 위원 중 누구도 다음에 금리 인상이 올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비둘기파 톤을 깔아주면서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반응했지. 유럽은 혼조였지만 어쨌든 글로벌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 이어서는 오라클 이슈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지. 오라클이 2026회계 연도 2분기 실적을 냈는데 숫자 자체는 성장인데도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어. 매출이 161억 달러, 조정 영업이익 67억 달러,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 40억 달러대, 클라우드 판매 79억 달러대였거든. 여기에 자본 지출도 120억 달러로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주가가 11%대 급락이 나왔어. 이걸 계기로 AI 투자 과열 아니냐, AI 버블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 쪽 반도체 심리도 같이 식어버렸지. 마지막으로 오늘이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고 코스피 200 리밸런싱 기준일이라 수급이 많이 꼬였어. 아시아 쪽도 일본, 중국, 대만, 홍콩까지 주요 시장이 다 같이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도 위로는 막히고 아래로는 수급이 흔들리는 그림이 나왔던 거야. 세 번째는 업종 흐름이야. 오늘은 성장주 쪽,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힘이 빠졌어. AI 버블 논란이 다시 나오다 보니 그동안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쪽이 먼저 맞은 거지. 반대로 경기 민감주나 인프라 관련된 쪽은 상대적으로 괜찮았어. 건설이 중소형 중심으로 강했고 비금속이나 기계 같은 실물 경기랑 엮인 업종들도 나름 방어를 했지. 방어주 성격의 금융이랑 보험 쪽도 오늘은 꽤 선방한 편이야. 시장이 흔들릴 때 배당이나 안정성 보는 자금이 이쪽으로 조금씩 옮겨 붙는 느낌이었고 의료기기나 의료 AI 같이 헬스케어 안에서도 기술이랑 결합된 쪽은 강세가 뚜렷했어. 반면 자동차, 일부 방산, 통신 같은 업종은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이었어. 결국 성장주와 제조 대형주는 쉬고 건설과 일부 방어주,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버텨준 하루였다고 보면 돼. 네 번째는 특징 종목 흐름이야. 먼저 시장주도 테마였던 반도체부터 보면 오라클발 AI 논란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같이 눌렸어. 특히 SK하이닉스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슈에 자사주 활용, ADR 상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까지 겹치면서 낙폭이 더 컸지. SK스퀘어도 같이 약세가 나오면서 AI와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숨고르기가 강하게 들어간 모습이야. 이어서 2차전지 쪽을 보면 코스닥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 모두 하락하면서 섹터 전체가 힘을 못 썼어. 다음은 자동차와 관련된 소비 테마야.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모두 약세를 보였고 부품 쪽에서는 HL만도 같은 종목들도 같이 눌렸어. 성장 기대가 이미 많이 반영된 상황에서 오늘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날에는 자동차처럼 덩치 큰 경기 민감주가 먼저 조정을 받는 패턴이 그대로 나온 거지. 이쪽은 섹터 전체가 비슷한 분위기였다고 보면 돼. 이어서 방산과 화학 쪽을 보면 방산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지넥스원이 모두 약세였어. 화학에서는 코어롱인더, LG화학, 이수화학 등이 밀리면서 경기 민감과 소재 쪽에 대한 부담이 같이 드러난 하루였지. 특별한 개별 악재라기보다는 오늘 같은 날에는 성장주와 경기 민감이 동시에 눈치 보는 그림이 나온 거지. 섹터 전반적으로 매물이 좀 많이 나온 느낌이었어. 반대로 건설과 인프라 쪽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 코스닥에서 신원종합개발이 상한가를 찍었고 상지건설이랑 KD도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지. 코스피에서는 삼성물산이 오르면서 대형 건설주 쪽도 분위기를 받쳐줬어. 중소형 건설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강세 테마 중 하나였어. 이어서 인프라와 연관된 종목들도 대체로 비슷한 흐름이었지. 다음은 의료기기와 의료 AI 테마야. 코스닥에서 JLK 바이오다인, 코어라인 소프트, 인바디,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
의료 데이터 진단, 장비 쪽으로 관심이 확실히 몰린 하루였지. 의료 AI라는 키워드가 다시 부각되면서 관련주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바이오 안에서도 신약보다는 실적과 기술이 눈에 보이는 쪽으로 자금이 움직인 모습이야. 마지막으로 개별 이슈 쪽을 보면 신규 상장한 이지스가 상장 첫날 36%대 급등을 했어. 상장 초반부터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서 단기 모멘텀을 제대로 보여준 케이스지. 로보티즈 같은 로봇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AI와 로봇 의료를 묶은 성장 스토리 쪽으로는 여전히 관심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어. 정리하면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쉬는 사이에 건설, 의료기기 일부 성장 테마가 바통을 이어받은 날이었어. 다섯 번째는 수급 흐름이야.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7,759억을 팔면서 오늘 조정장의 주된 공급자 역할을 했어. 반대로 외국인은 3,465억을, 개인은 4,082억을 사들이면서 기관 물량을 받아냈지. 기관은 이틀 연속 매도였고 외국인은 이틀 연속 매수라서 방향성이 조금 갈리는 모습이야. 개인은 5거래일 만에 다시 순매수로 돌아오면서 지수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본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353억을 팔았고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477억, 356억 정도를 사들였어.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매도라서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부담을 계속 줄이는 흐름이야. 외국인과 개인이 같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눌렸지만 바닥에서 받쳐주는 힘은 있었던 하루야. 여섯 번째는 거시 지표 흐름이야. 환율은 달러원 기준으로 1,473원까지 올라오면서 전날보다 소폭 원화 약세가 나왔어. 국고채 금리는 3년물이랑 10년물이 모두 조금씩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에도 장기 쪽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란 걸 보여줬지. 채권 선물 쪽에서는 3년물은 약세, 10년물은 강세가 섞인 흐름이었고, 은행과 금융투자, 외국인 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포지션을 조정하는 모습이었어. 결국 오늘은 금리 인하라는 호재와 AI 버블 논란과 환율 부담이라는 악재가 섞이면서 주식시장에는 딱 애매한 긴장감이 남은 하루였다고 보면 돼. 마무리하자면 오늘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AI 버블 논란과 동시만기 수급에 밀려서 성장주 중심으로 숨고르기가 강하게 나온 날이야. 그래도 외국인 매수와 건설, 의료기기 같은 새로운 주도 후보들이 보였다는 건 체크할 만한 포인트고, 내일 이후로는 오라클 이슈가 얼마나 빨리 소화되는지, 그리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거야. 이런 흐름들 같이 보면서 본인 포지션도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고, 영상 도움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다음에 또 같이 보자.